어찌 보면 영어의 진심인 분들은 학부모일 겁니다. 이분들은 내 새끼는 다르게 성공한 삶을 살게 해야지 라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해서 선의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결국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내 새끼는 나와 다르게란 말은 분명 본인들도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영어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을 자식에게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이건 뭔가 좋지 않은 거겠죠. 그리고 어차피 영어 공부에 진심인 분은 학부모님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별 생각 없거든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경향이 있죠. 아직은 모를 때니까 부모님들이 이끌어줘야 되는 것은 맞긴 맞아요. 그런데 문법 구문독해 같은 겁니다. 피해자였고 그래서 더욱 자녀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유치원 때하고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까지 주로 회화 위주의 학원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중 2, 3 고등이 되면 이제는 이 현실적인 벽에 입시학원을 보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문제는 다시 본인도 학을 때문에 싫어했던 바로 구문독해, 이거 그냥 문법이에요. 말만 바꾼 거죠. 를 시켜야 한다는 거에 바로 고역이 되는 겁니다. 본인이 하기 싫었던 거를 억지로 시켜야 되는 상황이 괴로울 거예요. 그런데 왜 억지로 시켜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물론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 어느 정도는 우리가 리드해 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어 학원에서 주로 하는 말이 이런 거거든요. 회화 위주는 도움이 안 돼요. 입시 영어는 다르다. 첫 번째 거짓말이에요. 회화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단점이 하나 있어요. 수능에는 듣기가 나옵니까? 나와요. 이거에 도움이 돼요. 근데 독해는 나오죠. 우리나라의 회화 위주의 학원들은 전부 다 듣기만 해요. 독해를 등한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독해는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듣기는 잘할 겁니다. 안 하는 학생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그래서 입시 영어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독해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원래는 사실 초중고에서도 조금씩 독해를 해줬어야 돼요. 그런데 학원에서 그러면 학생들이 싫어하니까 아무래도 그냥 회화 위주로만 다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죠. 독해라 한다 하더라도 아주 쉬운 거 정도 몇 개 하고 끝나니까요. 그러나 입시 영어는 초, 중, 고를 넘어서 대학교를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SAT든 뭐 토플이든 간에 수준이 중학교 수준은 분명 아니잖아요. 지문 자체가. 난이도가 있습니다. 다. 토플도 난이도가 있어요. 독해 난이도가. 그런 것처럼 입시 영어는 다르죠. 이러한 일상적인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했던 그런 동화책 같은 거를 읽으면서 하는 수준은 아닌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듣기는 분명 도움이 되고요. 독해에서 문제가 되는 건 이 회화 위주 학원에서 독해를 전혀 등한시했다는 게 문제가 돼요.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현실적인 문제에 도달하면서 내신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여기 오죠. 그러나 반드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듣기의 회화 위주, 그러니까 말하기죠. 회화 위주는 영어에서는 반드시 좋은 거예요. 이건 결론. 입시 영어에서는 추가를 더 시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바로 독해를요. 그럼 다른 게 아닌 거죠. 그냥 추가란 개념이에요. 추가. 자, 또 하나. 회화 위주를 많이 하는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감이 그래도 문법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더 나아요. 영어의 감이라는 건,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걸 그냥 감이라고 얘기할게요. 그 감이 훨씬 나아요. 그냥 처음부터 단어 암기하고
단어의 어떤 주어 동사 찾고 이런 학생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기본기가 낫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게 기본이라 말할게요. 그냥 자, 문법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이거에 대해 입시 영어를 다르다는 말을 제가 분석해 드렸고, 정리해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듣기의 회화 위주는 반드시 나쁜 게 아니다, 좋은 거다. 입시 영어에도 도움이 된다, 듣기에. 그런 단점이라면 독해가 더 어렵다, 그래서 독해를 추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맞다는 거야. 다르다가 아니라 추가해라. 그 다음에 문법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서 말하는 게 구문 독해, 청크 독해, 끊을기를 한다로 얘기할 거예요. 다르다라는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사실. 같은 건데 단어만 바꾼 거예요. 구문 독해나 청크 독해나 끊을기나. 그러니까 말을 그럴싸하게 포장한 거예요. 그 문법 위주예요. 부모님들이, 학부모님들이 배웠던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그거예요, 바로.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예를 들면 투부정사에는 몇 가지 용법이 있다, 이런 거가 아닐 뿐이지 같아요. 기본이 같아요. 세 번째는 단어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강제적으로 암기시켜 줄 겁니다, 학원에서 아마. 이건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될 수는 없어요. 모르는 것보다 낫다는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돼요. 근데 이건 분명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할 필요가 있다? 나쁘지 않다. 이 정도만 할게요. 그러나 잘못되면은 더 부정적 요소가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단어는 기본 정도만 암기했으면 반드시 독해로 들어가서, 기본은 중학교 정도로 보시면 돼요. 반드시 독해로 바로 넘어가야지 쓸데없이 계속 단어장을 고등학교 때도 들고 다니는 학생들 꽤 많아요. 기본이 됐으면, 중학교 정도 됐으면 절대 독해에서는 단어장은 들고 있지 마라. 독해를 해라. 원래 목표가 독해니까요. 우리는 단어가 목표가 아니에요. 독해입니다. 수능은 문제풀이법이 중요하다고 또 말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있는 것처럼 가정하지만 문제풀이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랄까요? 지문이 있으면 앞에 읽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라는 경우가 있어요. 주제, 요지, 제목 같은 경우 많은데, 그럼 답이 고르라도 돼요. 그 뒤에 이제 안 읽고도 고를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듣기를 하는 동안에 지문을 봐서 이걸 먼저 풀어놓는 거. 듣기 중간중간에 텀이 있거든요. 그 약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독해를 먼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예.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마음의 안정을 주기 때문에 더 고득점을 맞는데 유리합니다. 마음의 안정은 중요한 거예요. 불안은 불안할수록 더 안 되거든요. 항상 기억해 둘 것은 독해라는 건 불안 속에서는 절대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 뇌가 불안한 상태에서는 경직돼요. 경직이 되면 아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안정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성과를 내보일 필요가 있어요. 듣기라면서 난 이러한 몇 개를 풀었다는 안정감, 그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풀이법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그리고 그게 법이란 말 자체 붙이면 안 돼요. 풀이할 때 약간 적용해 볼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유튜브에도 많아요. 그래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유튜버들이 찍어 놓은 풀이법은 95% 이상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가볍게 스쳐 드시고 그냥 요 정도, 듣기 할 때 문제를 좀 풀어서 시간을 확보해라 정도 하고, 어떤 문제는 읽다가 좀 알 것 같으면 그냥 빠르게 답을 고르고 체크한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다 풀고 나서 이것만 다시 한번 끝까지 읽어본다. 시간 남으면 뭐 그런 기법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애들이 어려워하니까 빈칸 추론 문제 할 때 이제 앞에 빈칸이 있으면 뒤를 봐라, 뭐 앞을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건 다 가짜예요. 이건 다 가짜입니다. 우연히 맞출 수 있어도 그건 무조건 가짜예요.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그럼 내가 문제풀이법을 얘기하면 이 사람은 좀 빼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문법 위주는 아니에요 해놓고 들어보세요. 분명히 이걸 겁니다. 100%예요. 그럼 이것도 여러분 쓸모없는 거예요. 학생들을, 여러분의 자제분을 본인도 학을 뗐던 그 구문 독해를 또 시키는 겁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한 교실에 있어요. 그 안에 예를 들어서 한 20명, 30명 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학생 중에 강의를 하겠죠. 그럼 이 학생이 분명 한두 명 정도는 우수한 학생들이 나와요. 독해를 잘하고 영어 시험적이 높은 학생이 분명 나옵니다. 중요한 건 18명이에요. 얘들은 대부분 다 망가져요. 자기가 괴로워요. 첫 번째 괴롭고 해도 안 되니까. 괴로움 속에서도 시간을 1년, 2년, 3년을 막 투자해요. 그럼 조금씩 올라요. 애들 50점 맞던 애가 60점이나 많으면 뭐 65점 이렇게 나오고 이제 끝나는 거죠. 7점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투자 대비 효과가 별로 안 좋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근데 이 한두 명 갖고 이제 광고를 하죠. 야, 봐. 얘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 한두 명은 단연코 얘기하는데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 정도 학원에서 하드 트레이닝이죠.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면 적어도 20명, 30명 있으면 한두 명 제외하고는 100% 거의 다 영어가 점수가 급상승을 해야 정상이에요. 예를 들면 50점이었던 아이가 예를 들면 뭐 어떤 학생 빠르게 될 수 있지만 뭐 1년이든 2년, 3년을 보낸 학생도 많으니까 이 정도면 1년 정도나 이 정도가 되면 50점에서 대략 80점 이상은 99%가 나와야 정상적인 영어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예 공부 잘하는 애들 집어넣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모르죠.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은 실수가 반복되는 현상들이 왜 나올까요? 바로 또 하나 주의할 것은 불안하잖아요. 뭐가 불안합니까? 야, 이거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TV가 그것을 조장을 해요. 1타 강사가 나와서 영어는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뭔가 정리를 해줘요. 근데 주의할 건 1타 강사가 얘가 문제예요. 얘가 그냥 하는 거 들어보면 그냥 구문독해예요. 여러분 특별한 거 없어요. 구문독해예요. 그리고 나서 영어에 무슨 정리를 해줘요. 거의 뭐 노암 촘스키죠. 네, 노암 촘스키도 영어 강의할 땐 말 안 해요. 이거는 실질적인 실무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것은 이론을 갖고 있는 이분의 실무는 강사들이 풀어서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이분은 어찌 말하면 기본 뭐죠? 그 기초학문이죠. 기초학문을 가지고 물리학이나 이제 우리가 화학처럼 기초학문을 가지고 응용해서 만드는 게 응용과학이잖아요. 응용과학이 이제 공학이라고 하죠. 공학이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이런 기초적인 것이 완벽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현재요.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물리화학처럼. 그럼 이걸 기초로 해서 실무적으로 강사가 만들어서 실전에 적용해 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은 이거 전혀 몰라요. 아예 모르고 그냥 지가 배웠던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것들을 감으로 그냥 애들하고 말장난하면서 말장난이 뭔지 아시죠? 재밌게 말장난하면서 끌고 가고 있는 거에 불과해요. 물론 학생들은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영어에 대해서 진심인 분은 학부모라는 얘기예요. 학부모님은 진심이고 아이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그냥 즐기는 거예요. 영화 보듯이 아니면 뭐 오락 아니면 그들의 말장난 그들의 어떤 확신을 주는 어떠한 조언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1타라는 강사들을 TV가 자꾸 띄워주니까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건데 전문가들은 알죠. 왜? 들어보면 그냥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너무나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데 부모님들은 그거 몰랐다듯이 하는 걸 보면 제가 놀랄 정도로 감탄을 해요. 예를 들면 듣기라는 것은 듣기에 단어가 있잖아요. 소리가 있을 겁니까? 그 소리를 못 들어. 구별을 못 해. 그러면 못 듣는 거죠. 그게 뭐 엄청난 건가? 할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거를 너무나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영어 시장은 되게 혼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 중에 영포자도 상당하거든요. 왜 영포자 생길까요? 지문이 어려워서?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문이 어려우면. 근데 해도 안 되니까. 네, 강력한 거죠. 또
분석하는 거 보면은 너무나 복잡하니까. 단연코 얘기하는데 지문은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면 다 할 수 있어요. 독해는. 근데 문제는 영포자가 생기는 것은 바로 방식, 일타라는 얘네들이 만들어낸 방식이에요. 일타가 별게 아니에요. 그냥 학생들한테 인기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이효리를 영어 강사로 놔두면 되겠네요. 이효리 씨가 정말 인기 있는 분이잖아요. 이분을 영어 강의를 하면 되겠네요. 몰라요. 여러분들이나 학생들은 그게 맞는 건지 모릅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치혀에 여러분들은 흘릴 수밖에 없는 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누가 아느냐? 얘 강의를 만약에 미국이나 유럽에 갔다 온다면 아무도 안 들을 거예요. 왜? 웃기는 거니까. 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통용되는 강의입니다. 그게 일타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발전한 이상한 형태의 그거다 라고 말할 수 있냐? 맞습니다. 일본과 아마 중국도 그럴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렇게 폐쇄된 나라로 해야 되나? 이런 나라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다 문법 베이스예요. 이 문법 베이스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영어가 전반적으로 라틴어처럼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야 최대한 문법을 쉽게 가르쳐주자라고 하는 게 바로 구문독해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네. 하여튼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마무리 정리하죠. 학부모님들 사실 진심인데 본인들이 아마 어려웠던 길을 겪었고 내 새끼는 다르게 하고 싶다는 욕심은 있으나 방법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한테 똑같이 독약을 먹인다 생각하시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학교를 가도 그렇게 해라 그러고 학원 가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주변에 전부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돼버렸어요. 언젠가. 근데 세계 어느 나라도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나라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초중고까지는 영어 회화 다니면서 되게 재밌게 보다가 중고등학교 되면 영어가 싫어지죠. 학을 뛰는 겁니다. 또 그들도 여러분처럼 학부모님들처럼 학을 뛰는 거예요. 본인들의 아이들을.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건 분명 아니란 거예요. 독해는 추가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거 안 하셔도 충분히 애들 할 수 있어요. 단어 암기시키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뺄게요. 그러나 독해를 바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최대한. 수능은 문제풀이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이것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풀이법에 통하는 법이 몇 개째 몇 문제입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95%가 가짜예요. 그냥 5%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만 알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그 정도만 알고 들어가시면 되고 뭐 순서 맞추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쉽지 않아요. 이런 거. 뭐 어떤 힌트를 잡았는데 힌트를 잡아서 풀린 적도 있고 안 풀린 적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10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몰라서 못 푸는 거 아닙니다. 10분이면 끝나요. 설명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느냐? 그건 기본 독해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학부모님들이 잘 모를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에 또 이런 시간을 가져서 아마 이렇게 학생들이 고통받는 영어는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